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각기 진영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들은 정당은 다르지만 조기 대선, 정당 구조 개편을 위한 중도 끌어안기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야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광주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한국형 연정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연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배제 논리로는 민주당의 통합도 뚜렷해지고 있는 조기 대선도 대비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라면 그게 누구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 탄핵 연대, 민주주의 연대 세력들이 다음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부에서 국정 운영도 반드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한국형 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만 지금의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겨냥해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며 나를 세웠던 김경수 전 지사가 다른 정당, 다른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며 입장을 다소 선회한 배경에는 당내 비주류파를 넘어 외부 진보 진영 비주류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국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광주를 찾아 정당의 스펙트럼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논리에만 갇혀 옳고 그름 따위를 따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의 정치 혼란을 만들었다며 가치 추구, 정책 추구 경쟁이 가능한 정당 구조를 위해서라도 보수든 진보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들이 가치 경쟁을 하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정당들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정권을 얻고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또 군사적, 또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그렇고요. 토양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상욱 의원은 계엄 후 광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내가 다치더라도 광주항쟁처럼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다짐했건만 민주주의 성지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며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친한동훈계는 김 의원의 이번 광주 사죄 메시지에 반발하며 김 의원에게 단체 대화방에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단체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요 며칠 참 추웠죠. 최근 계속된 한파로 수온이 떨어지면서 여수 앞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은 다시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저수온주의보가 2주째 내려진 여수 돌산읍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수십 마리의 돔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 해역의 평년 수온은 8도. 하지만 최근 4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돔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출하를 앞둔 돔이 이렇게 배를 드러낸 채 모조리 폐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마을 14개 어가에서 돔 250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식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겨울 저수온까지 덮치자 어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여름에 우럭 다 죽고 이제 그나마 이제 돔 키우고 있었는데 겨울 돼서 또 이렇게 양식 지금 20년 됐는데 이런 추위를 못 봤어요. 어민들은 하나라도 팔 수 있을까 물고기를 냉동창고로 옮겨 부패를 막아보지만 최근 경기 불황에 수산물 소비도 줄면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어류에 대한 정부 수매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우리들은 영세사업장이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지금 한 입이라도 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몰라. 힘들어. 전남에서 올겨울 저수온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유난히 긴 추위에 피해 신고는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저수온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수부의 재난지원금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접수가 완료되면은 조사 계획을 꾸려서 다음 주에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가 갈수록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가 반복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치매 고위험 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3 장춘자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약 먹을 때를 가끔 놓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턴 AI 로봇 다솜이에게 아침 점심으로 매일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은 진통제 복약 시간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말벗이 없어 때로는 적적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원격으로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도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딸과 안부 전화를 나눕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셨어, 점심? 한섭이 오고 맛있게 먹었어. 생선구이. 이렇게 영상 통화하니까 너무 좋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요, 엄마 끊어요. 사랑해요.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다솜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담양군에만 60대가 도입돼 있는데요. 치매 위험 가구에 올해 23대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곽순자 할머니도 다솜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틀어주는 치매 예방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잊지 않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급할 때 뭐 119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도 듣고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6천여 명. 유병률은 5년 전 11.8%에서 12.23%로 늘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양군은 내년부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대상이 이제 늘어날 경우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AI 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 비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와 로컬라이저 공사 등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운항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를 따라 이륙한 경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지 2달 만에 교육용 비행 훈련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교육용 훈련기의 이착륙 거리는 대략 700m. 전체 2,500m 길이 활주로 가운데 사고 지점을 피해 절반가량을 활용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없이 사람 눈으로 조종 운항하는 시계 비행이라 가능한 겁니다. 이날 중원대, 교통대, 경운대 등 소속 훈련기 10여 대가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 훈련기를 포함해 기존의 무안공항 활주로를 사용하던 대학 5곳과 민간 교육업체 3곳 소속 항공기 21대 모두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활주로가 폐쇄돼 필수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 졸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기관 측이 국토교통부에 훈련 재개를 요청했고 유족 측도 동의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못 채우게 되면 졸업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학생이 졸업 유예를 신청해서 또 구조나 수색, 의료 후송을 위해 관제탑 승인을 받은 비행도 허가됩니다.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활주로 등 시설과 항공기 정비 유무 등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전 9시부터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서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공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민간 여객기 운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초등학교 32곳은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학교가 매년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여 명인 여수 화양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78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언제 학교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91년생이니까 그때 다닐 때는 애들이 그래도 좀 활기가 굉장히 많이 넘쳤죠.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애들이 쓸 공간도 없고. 인근 분교도 신입생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등학교 분교의 경우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458곳 가운데 입학 예정자가 없는 곳은 32곳,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순천이 2곳, 고흥 1곳입니다. 올해 전남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0,000명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 초등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 수는 해마다 1,000명 이상 줄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다 보니 3년 사이 13곳이 폐교했습니다. 중학생도 없지, 이 시방은. 65 이상이 젊은 사람이지 그 밑으로는 나가 생각할 건 없어.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학군제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유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과 인구 자연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출생아 수는 올해보다 2만 명 이상 적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2017년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전국의 1%도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열려 지금이라도 UHD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5월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 UHD 방송. 화질이 선명하고 음향도 입체적이어서 몰입감이 높아 방송계의 파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UHD 방송을 보는 가정은 1%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려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할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상파 UHD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상파 UHD는 미국식 전송 방식으로 송출하는데 아직 유럽식 전송 방식의 TV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TV는 별도의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유료 사업자를 통하고 있어서 UHD를 보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유료 방송에서 UHD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또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계층이 늘고 OTT 사업자들이 폭풍 성장한 것도 지상파 UHD 활성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UHD 도입 초기 방통위는 2027년이면 100% UHD 방송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지만
2022년 기준 방송 3사 UHD 편성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UHD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완전 폐지를 포함해 UHD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UHD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여겨 고품질 제작물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UHD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줘서 지상파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경영에 좀 숨통을 띌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좀 UHD 특별법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UHD 방송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관급 계약을 빌미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에게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과학관 임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와 납품업자 등 8명 중 브로커 1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광주과학관 임직원들과 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4억 5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